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막 캡슐하니, 다형성이니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만 끝나면 머릿속에서 그냥 싹 사라지는 거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 핵심 개념들을 단순 암기 말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프로그래밍 원칙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든 개발자한테 거의 필수 교양처럼 여겨질까요? 오늘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걸 알고 나면 이게 그냥 외워야 될 지식이 아니었구나, 정말 강력한 무기였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개념들을 좀 다른 각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코드가 막 뒤죽박죽 엉키는 거. 이걸 캡슐화로 풀고요. 두 번째, 맨날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쓰는 비효율. 이건 다형성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강력하지만 위험한 상속의 함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머리에 딱 박아 넣을 최종 요약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코드는 막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더 무서운 건 누가 내 중요한 데이터를 실수로 싹 바꿔버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캡슐화입니다. 내 이름 그대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약 캡슐처럼 서로 관련된 데이터랑 그걸 다루는 함수들을 하나의 안전한 캡슐 안에 쏙 담아버리는 겁니다.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캡슐화의 진짜 힘은요, 바로 정보 은닉이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데이터 주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쫙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는 아무나 이 데이터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게 돼요. 오직 우리가 딱 정해놓은 공식적인 문, 그러니까 메소드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첫째, 데이터가 훨씬 안전해지고요. 둘째, 코드를 고치기가 정말 쉬워져요. 즉, 유지보수가 편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정리됩니다. 이게 바로 모듈화예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을 최신형으로 싹 바꿔도 운전자는 그냥 똑같이 핸들 잡고 운전하면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캡슐화로 코드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코드를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즉 유연하게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코드 하나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형성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뜻은 간단해요. 많은 형태를 가진다. 딱 이겁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이름 하나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 즉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형성이라는 친구는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로딩은요, 똑같은 이름의 요리사인데 들어오는 재료, 즉 매개 변수에 따라서 알아서 다른 요리를 척척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오버라이딩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비법 레시피를 내 스타일대로 살짝 바꿔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차이가 뭐냐면 언제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오버로딩은 코드를 짤 때,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 이미 딱 정해지고요. 오버라이딩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돌아가는 순간, 즉 런타임에 결정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체지향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 하나죠. 바로 상속. 하지만 이게 잘못 쓰이면 아주 골치 아픈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중상속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예요. 한 클래스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ეთ에서 물려받는 겁니다. 아빠 특징도 받고 엄마 특징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할아버지 격인 클래스 A가 있고 그 밑에 아버지 B와 어머니 C가 각각 할아버지 A를 상속받아요. 그리고 맨 아래 자식 D가 아버지 B와 어머니 C를 동시에 상속받는 거죠. 모양이 딱 다이아몬드 같죠?
결국 자식 D는 할아버지 A를 아빠를 통해서도 엄마를 통해서도 물려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컴퓨터가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자식 D가 할아버지 A의 메소드를 쓰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빠 B한테 물려받은 걸 써야 해요? 아니면 엄마 C한테 물려받은 걸 써야 해요? 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문제가 결국 세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방금 본 것처럼 뭘 써야 할지 모르는 모호성 문제. 둘째, 할아버지의 데이터가 양쪽에서 중복으로 들어오니까 생기는 자원 낭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구조가 너무 꼬여서 도저히 이해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복잡성 증가. 딱 이 세 가지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내용을 이제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그냥 딱 박아 넣을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괜찮아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시험 보기 직전이나 면접 들어가기 1분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연결고리입니다. 머리에 그냥 새기세요. 캡슐화 하면 바로 정보은닉이라는 방패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다형성 하면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중상속, 이건 다이아몬드 문제라는 함정을 바로 연결 지으셔야 합니다. 이 키워드 세트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개념들 사실 수십 년도 더 된 아주 클래식한 원칙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가장 핫하다는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전히 이렇게나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거대한 AI 코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이 원리가 결국 인공지능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